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이번 주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카드가 상계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상계관세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상계관세는 이제 뭘 이렇게 상쇄시킨다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계관세가 이제 원래는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느냐면은 네. 어떤 나라에서 수혜를 줘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특혜를 주게 되면은 원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수출할 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수출을 하면서 유리해지잖아요. 유리해지죠. 네. 그러면 그걸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자기 자국 사업하고 경쟁을 했을 적에 우리나라 산업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그쪽에서 수혜받는 것만큼 그럼 우리가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겠다 이제 이런 건데 미국에서 검토하는 건 거기에 징벌적이라는 게 붙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부분. 실제 이제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뉴스 중에 하나 이제 가구업체에 대해 가지고 네. 중국 가구업체에 대해서 200%가 넘는 관세를 징벌적으로 캐비넷, 화장대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과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징벌적인 상계관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이미 했어요. 네. 3천억 불에 대해 가지고도 추가 관세 했는데 지금 물론 10% 해놓고 15%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카드를 쓰고 나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관세 카드가 없거든요. 9월 1일자로 이제 들어가는 품목까지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카드를 다 쓴 거예요. 그다음에 있긴 있어요. 25%를 올리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인상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성이 안 차죠.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약세를 지금 뭔가 좀 조장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러면은 관세 올린 거하고 상쇄돼 버리면 효과가 없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더 필요한데 그걸 찾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환율로서 자국 사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명분, 그걸 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가지고 징벌적인 상계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예비 판정 나온 그 중국 화장대나 캐비넷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동현 전문가님, 이 예비 판정에서 이제 최종 판정, 그러니까 상계관세를 거의 뭐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상계관세 관련된 시장 의미도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상계관세가 뭐 이렇게 품목별로 아마 계속해서 유지가 돼줄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이제 중국이 포치를 용인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예요. 이게 포치가 허용된 거는 트럼프가 9월 1일부터 추가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딱 선언한 시점에 고시환율 7위안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다음 카드를 또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현재로서는 이제 그 추가 10% 관세 부과 모든 전 품목에 다 관세 추가 부과가 되니까 미국 니네 카드 없지 않냐? 이것에 대한 반격이죠.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공격할 카드가 계속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이 무역 분쟁을 견뎌내겠다라는 의지를, 그러니까 항전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원래 트럼프가 애초에 사업을 할 때부터 그 힘을 아주 강하게 휘두르는데 능했었기 때문에 미국은 뭐 패권 국가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의 G2지만 분명히 중국보다 미국이 여러 가지 힘은 더 강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교역 관계에서도 중국이 흑자국이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미국 유리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는 이 갑의 입장, 협상을 하는 데서 유리한 위치를 계속해서 선점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설마 저걸 꺼내겠어 하는 거 다 꺼내 들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시면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건 상당히 예민하고 무거운 재료거든요. 근데 트위터로 바로 얘기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즉시 그 중국이 포치가 되자마자 즉시 거기에 대한 환율 조작국 이런 카드들 꺼내고 이 환율 조작국의 카드가 상계관세 내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 카드들이 나온다는 건 금융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요소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도 사실은 뭐 가치나 이런 영역대로서는 1900대 초반은 별로 걱정할 게 없고 1800대로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붕괴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은 좀 돌아가는 걸로는 바로 화해는 못 하겠구나. 왜냐하면 서로가 아주 강하게 펀치를 날렸는데 갑자기 악수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좀 포옹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의 재료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좋지 않은 재료네요. 그렇죠. 1, 2번 모두 다 미중 간의 싸움이 조금 더 안 좋은 움직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